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도는 조절해서 종교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2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예상됩니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등교시험으로 치를지도 오늘 발표됩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반박한 겁니다. 오늘 초등학교 1에서 3학년이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에 합류합니다. 접속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이 저학년인 만큼 학부모들도 덩달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3차 온라인 개학이 오늘 시작됩니다. 온라인 개학 대상인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은 13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로써 전국 초중고 학생 최대 540만 명이 오늘 원격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이번에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2차 온라인 개학 이틀째인 지난 17일에는 수업 내용이 올라와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로그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최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말에도 서버 점검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제대로 적응할지도 걱정입니다. 혼자서 집중하기도 어렵고 스마트 기기 사용도 익숙지 않아 부모가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등교 수업 일정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고3 학생들의 수능 모의고사를 등교해서 치를지는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시설이나 유흥가에서는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진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정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손 소독제를 바른 신도들이 체온을 잰 뒤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일요일을 맞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서는 서울시의 현장 점검이 함께 열렸고 대체로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정부에서 내려주신 그 수칙대로 예배 드릴 때는 2m 간격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반면 거리두기 완화가 무색하게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는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취재진을 가로막은 이 피켓 너머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신도 600여 명이 현장 예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습니다. 점검을 나온 공무원을 신도들이 막아서면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무원이 집행하는 장소니까 그래요. 공무원 집행하는데 앞에서 있으니까 그래. MBN 취재진이 둘러본 유흥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 발표로 오늘부터 이들 교회와 유흥주점,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가 해제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아직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재 등 치밀한 대응만이 대유행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길기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길 기자, 이 거리두기를 일단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부 제한만 완화를 했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국민의 피로도를 가장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여행이나 약속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많은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이제 정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또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지표가 어려워지자 이런 결정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함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생활의 회생입니다. 결국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런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정부는 여전히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제 또 5월 5일까지로 기간을 정했는데 이때가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이 황금 연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휴 때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대면 접촉이 늘면서 또다시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지난주만 해도 이제 4.15 총선이 있었고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예. 이때 사람들 간 접촉이 늘어난 영향이 이번 주부터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는 그 판단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 취재진이 강남 등 유흥가도 돌아다녀 봤는데 예.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최근 2주간 하루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감염 위험도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오늘 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학생들 언제쯤 이제 등교 수업을 할지도 좀 궁금한데 오늘 고3 학생들의 등교 시험 여부가 결정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고3 학생들의 전국 학력 평가는 이제 3월 12일에 치러졌어야 했는데 벌써 4번이나 미뤄져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고3 학생들 대부분이 3월 학평 성적을 토대로 본격적인 이제 입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이 학평을 보겠다,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모두 얘기가 달라서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교육부는 17개 교육청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면서 이제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며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확진자가 줄어든 만큼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재난지원금의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은 오늘부터 열리는 마지막 20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압승 직후 곧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지급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하여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야당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 내에선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전국민 확대 지급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은 실망감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호가를 낮춰서 내놓으면서
당분간 집값 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재건축 투자 수요가 끊이지 않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입니다. 여당이 총선에 압승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실망 매물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억 5천만 원에 달했던 76제곱미터 아파트 시세는 1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넉 달 사이 4억 원 떨어진 겁니다. 지난달만 해도 20억 원을 넘었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역시 호가를 2억 원이나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려는 매물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6월 1일에 팔아달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많았어요. 투표 이후에. 근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가격이면 안 판다 그랬다가 가격 내고 해주고 판다는 사람 많아요. 여당의 압승으로 분양가 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의 기조가 이어지고 재개발, 재건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급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규제 정책들이 이번에 여당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실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급매물 위주로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을 빨리 팔려는 집주인들과 급매물을 싸게 사려는 매수자들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21대 국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한 민주당과 당 수습에 나선 통합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볼게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7일에 치러집니다. 예.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확보했죠. 예. 입법 추진력이 아주 막강해진 만큼 일각에서는 국무총리급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현재 경선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당내 친문계로 손꼽히는 4선의 김태년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예. 비문계에서는 4선의 노웅래 의원과 안규백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오른 상태입니다. 또한 개파색이 옅은 5선의 조정식 의원과 3선의 박홍근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청와대 출신 등 친문계의 약진이 두드러진 만큼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황교안 체제를 두고 이 당내 대립이 커지는 모양새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입니다. 예. 핵심은 사퇴한 황교안 대표가 추천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입니다. 당내에서는 낙선한 지도부가 왜 차기 비대위를 결정하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는데요. 예. 일단 낙선한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이들 가운데 원내대표를 뽑은 뒤에 상황을 수습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심재철 원내대표도 한 발 물러섰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는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또 당선자들 얘기들 들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의 김태훈 의원, 4선의 김기현 당선인이 오른 상황입니다. 예. 만약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 해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기 전당대회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만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맞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총선 당선자 신분으로 이 재판을 받게 되는 이들도 있다면서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를 엽니다. 예. 지난 2018년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법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내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도 첫 공판이 열립니다.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최 전 비서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법정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1대 국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진 모습입니다. 당리 당략보다 국민을 더 우선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일본에서 확진자가 매일 500명 넘게 늘면서 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우리나라보다 많아졌습니다.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무료로 배포한 아베 마스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나카무라 유스케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의료 상황에 대해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병원들이 의심 환자를 거부하면서 응급센터에 환자가 몰리고 있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가 밀려나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WHO 내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이 너무 늦고 과학적이지 못했다며 일본의 대응을 놓고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2장씩 지급되는 이른바 아베 마스크 역시 곳곳에서 논란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임산부와 노인,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지급된 마스크에서 이물질이나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가 너무 작아서 귀가 아프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아베 총리가 쓰고 나온 면 마스크가 지나치게 작은 모습들이 회자되면서 이를 휘화화한 사진과 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1,145명, 사망자는 237명으로 한국을 이미 넘었습니다. 일본의 확진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9분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6.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해안과 미야기현 중부와 북부 해안에선 사람이 놀라고 전등을 비롯해 매달려 있는 물건이 크게 흔들리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어떤 편지도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시각을 재확인한 뒤 최근 그에게서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리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회들 사이의 관계는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두루뭉술한 화법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친서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북한이 신속한 반박에 나선 건 대선을 앞두고 협상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무자급 담화에 그쳤고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비난 수위는 조절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장 코스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가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장 코스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적당히 기분 좋게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죠. 이분들은 아마 당분간 이 음식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네요. 팔뚝만한 굵기로 유명한 볼로냐 소시지. 이 소시지 약 1kg 분량을 누가 가장 빨리 먹는지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폭풍 흡입을 하는 참가자들. 앞도 안 보고 입에 우겨 넣기 바쁜데요. 이 와중에 샌드위치를 먹듯 차분히 베어 물고 있는 한 남성. 여유가 남다르다 했더니 결국 52초 만에 1등 타이틀을 거머쥐고 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 이분들 1년치 소시지는 다 드신 것 같네요. 지난번엔 코로나19로 한산해진 거리를 장악한 염소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다행히 한 마리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죠. 봉쇄된 이탈리아의 한 도시.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을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하나. 네 발로 기어가는 걸 보아 큰 갠가 했더니 다름 아닌 곰이었군요. 유럽의 많은 나라가 봉쇄되면서 인적이 끊긴 거리에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데요. 코로나19가 오히려 동물들에겐 자유를 준 셈이네요. 휴일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릴 텐데요. 이 북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 내륙, 전북 동부 내륙에서 비가 조금 또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4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영서 지역에서는 영하권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영향을 주던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갔습니다. 한편 지금 서해안과 전남, 경남, 제주 산지, 강원 산지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지만 일부 서해안에서는 낮에도 계속 가시거리가 좁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영동에서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영남 서부 내륙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4도, 청주 9.6도, 안동 8.3도, 대구는 10.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6도, 청주 18도, 전주와 광주, 안동 17도, 대구 21도, 부산은 19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날은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